안녕하세요, 닥신TV 신재욱입니다. 여기는 저희 부모님 집인데 주말에 가끔 오는 공간이에요. 저 보면 오른쪽에 이케아 스탠드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고, 오늘 소개시켜드릴 것은 저 정면에 보이는 커튼입니다. 저기 보면 블라인드가 가로로 있고 세로로는 양쪽에 암막 커튼이 있는데, 저게 제가 직접 셀프로 시공을 한 것이고, 저는 사실 커튼 시공 경력이 좀 은근히 있습니다. 알루미늄 블라인드도 많이 설치를 해봤고 암막 커튼도 여러 번 설치를 해봤는데, 저런 거를 설치하는 난이도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은데 몇 가지 좀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. 그걸 5분 이내에 빨리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저 블라인드 커튼을 되게 좋아합니다. 왜냐하면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빛을 바로 정확하게 차단해서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고, 약간 헝겊으로 된 거는, 너무 연한 거는 너무 직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아래 있으면 뜨겁고, 저 블라인드는 그렇게 뜨겁진 않습니다. 약간은 뜨거울 수는 있는데, 이 블라인드의 장점은 이렇게 각도를 약간 조절하면 실내 공간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실내가 좀 밝았으면 좋았을 때는 이렇게 열고, 실내가 조금 어두웠으면 할 때는 이렇게 닫아주면 실내 공간의 노출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커튼 할 때는 무조건 블라인드를 좋아합니다. 자, 그 다음은 블라인드 재질을 선택할 때의 포인트인데, 이 블라인드가 이제 나무로 된 블라인드들이 있어요.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 나무로 된 게 되게 멋있어 보일 수는 있는데, 실제로 나무 블라인드들은 너무 무거워져서 올리고 내리는 게 되게 힘듭니다. 결정적인 단점은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좀 휘는 것들이 생깁니다. 그래서 알루미늄 블라인드는 그런 변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열이 잘 맞고 가장 깔끔하고 이쁩니다. 그래서 블라인드를 선택하실 때는 절대로 고민하지 말고 알루미늄 블라인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. 나무 블라인드는 저는 강하게 비추합니다. 생각보다 예쁘지 않아요. 그리고 블라인드를 고르실 때 대체적으로 50mm짜리가 있고 25mm짜리가 있습니다. 우리가 보통 블라인드로 보는 거는 25mm짜리가 많고, 50mm짜리는 지금 이건 좀 큰 건데, 이렇게 큰 게 약간 창이 크거나 이럴 때는 조금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어서 약간 저는 땡겨서 해봤는데,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무조건 블라인드는 25mm짜리가 더 예쁩니다. 50mm짜리는 조금 답답해요. 조금 예쁘지가 않고, 25mm짜리 블라인드는 말하자면 우리가 TV를 볼 때로 치면 그 TV의 점 화소 하나하나의 픽셀 크기가 더 작은 거기 때문에 살짝 열었을 때도 답답하지 않게 전면이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. 25mm짜리가 훨씬 더 깔끔하고 무조건 예쁩니다. 저는 다시 하려면 무조건 25mm로 할 거예요. 그리고 가끔씩 보면 타공된 블라인드 있는데, 타공된 블라인드 있으면 되게 빛의 밝기를 적당히 가리면서 좋지 않을까 싶은데, 그 밑에 있으면 뜨겁습니다. 그래서 저는 타공된 블라인드는 한번 해봤는데 다시는 안 사요. 그래서 가리고 싶을 땐 이렇게 딱 가리고, 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살짝 열어서 조절하면 돼요. 타공된 블라인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보곤 다시 안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색깔을 고를 때는 지금 이것은 흰색 블라인드인데, 저는 그냥 흰색을 가장 추천하고요. 굳이 한다면 은색이나 알루미늄색 뭐 이런 것들까지는 괜찮은데, 약간 채도가 있는 색깔은 약간 촌스러워 보이고 안 예쁠 수가 있어서 추천하지 않고요. 흰색을 하면 너무 허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, 여기 보면 그라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검은색이랑 회색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흰색이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은 블라인드 재단 문제인데, 블라인드의 길이를 선택하실 때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측정된 길이보다 약간 길게 주문을 해야 됩니다. 무슨 얘기나 하면, 여러분이 생각한 정확하게 측정한 길이보다 짧게 주문을 하면 다 내렸을 때 안 내려오잖아요. 그러니까 그 오차가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고, 오차를 정확하게 측정된 것보다 약간 세로는 길게, 그러면 밑에 좀 남아있으면 되니까요. 실제로 여기서도 보면 밑에 뭐 한 칸 정도 남아있죠. 약간 더 내려갈 여지가 있는데 남겨놨어요. 이렇게 하는 게 이상적입니다. 너무 오차를 딱 맞추려다 보면 그 오차가 약간 짧은 쪽으로 오차가 났다면 다 내렸을 때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올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제 디제스터가 되는 거라서 다시 주문을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가로 길이의 오차입니다. 가로 길이의 오차는 정상치보다 짧으면 짧지 길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보통 한 1cm 내지 1.5cm 정도를 짧게 주문을 해요. 무슨 얘기나 하면, 지금 여기 있는 블라인드 하나, 둘, 셋, 총 3개의 블라인드를 놨는데, 제한된 공간 안에 블라인드가 딱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오차가, 만약에 가로 길이가 조금 더 길다면 좌우 쪽에 빽빽해서 들어가지 않는 사태가 생깁니다. 이해가시죠? 그렇기 때문에 세로 길이는 오차를 조금 플러스로, 가로 길이는 오차를 한 1cm 빼서 주문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딱 재단을 해서 주문을 하고, 가로 길이는 1cm 빼고 세로 길이는 한 1cm 추가해서 주문하시면 그게 포인트입니다. 그 반대로 하면 설치를 못하는 사태가 생겨요. 그거는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 포인트는, 설치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. 설치는 이렇게 철로 된 구조물을 나사를 하나 박아갖고, 하나, 둘, 저기까지 셋,
블라인드 하나당 보통 3개를 박아요. 이렇게 딱 끼는 구조입니다. 그러니까 저쪽에 먼저 걸고 이렇게 돌리면서 딱 끼면 딱 하면서 껴집니다. 그래서 설치는 뭐 구조물을 한번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단지 이제 이 잡아주는 구조물을 조립할 때 나사를 돌려야 되는데 손으로 나사를 돌리려고 하는 거는 매우 강력하게 비추합니다. 절대 못해요. 너무 힘들어서. 그리고 가끔 이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이쪽 위치는 보통 커튼을 달 수 있게끔 재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, 뭐 철로 되어 있는 경우는 약간 드릴로 구멍을 뚫고 나사를 돌리는 게 좀 낫고, 나사만 갖고는 구멍이 잘 안 뚫리기 때문에 가끔 이런 데가 석고로 되어 있는 재질도 있는데 그런 데는 되게 불편합니다. 석고형 나사가 따로 있는데 그런 걸 써도 사실 잘 부서져서 좀 설치하기가 좀 난해하죠. 약간 또 하려면 하고요.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, 요거를 잡아주는 구조물을 설치할 때 사실 이 블라인드 이 위쪽 내부에 어떤 톱니바퀴 같은 구조물이 있어요. 여기도 있겠죠. 그리고 여기도 있겠죠. 그러니까 요런 위치에는 약간 요 철 구조물을 설치를 낄 수가 없는 블라인드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 안쪽에 어떤 방해하는 메커니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거를 피해서 철 잡아주는 구조물을 미리 자리를 잡아야 돼요. 그걸 잡고 이제 적당하게 끼운 다음에 이렇게 탕탕탕탕 쳐가지고 좌우는 좀 맞춰주면 됩니다. 설치는 뭐 전혀 어렵진 않고요. 자,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암막 커튼인데요. 저는 사실 암막 커튼을 되게 좋아합니다. 낮잠을 자야 되기 때문이죠. 근데 이 암막 커튼이 제가 여러 번 설치를 해봤는데,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려고 보면은 이 암막 커튼이 100% 암막 혹은 뭐 99.9% 암막 이래서 무슨 인증을 받았고 뭐 그런 광고들이 많은데, 실제로 받아보면 진짜 100% 되는 암막은 거의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암막 커튼이 생각보다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. 여러 번 사봤는데 진정한 의미의 암막은 사실은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. 얘도 재질은 되게 고급스럽고 뭐 암막도 많이 되는 편인데 얘도 사실 100% 암막은 아닙니다. 그리고 이런 헝거 커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길이를 세로 길이 맞추는 게 되게 힘들어요. 이 세로 길이가 이제 너무 뜨면 되게 싼티가 나고, 길이가 플러스로 나서 바닥에 끌리면 또 그것도 예쁘지가 않습니다. 물론 뭐 저 세로 길이를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워요. 다만 이제 방법은 이런 레일을 잡아주는 이런 구조물을, 이것도 제가 다 나사 박은 건데 저런 거에 길이 조절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. 그런 걸 갖고 이 커튼 길이의 오차를 보정해 볼 여지는 있죠. 그리고 이거 달고 있는 가로 봉 같은 거 이런 거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. 한 15,000원, 2만원이면 되는데,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적당히 내가 뭐 가로폭이 3m다 그러면 한 5m까지 커버되는 봉을 사서 이렇게 길이를 조절하면서 쓰면 됩니다. 뭐 몇 번 해보시면 알아요. 그리고 이 암막 커튼은 결정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요, 우리가 빛을 보면 회절 간섭 현상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쪽에 틈이 요만큼이 있잖아요. 요 틈에 의해 들어오는 빛이 진짜 완전히 커튼을 닫혔을 때 결코 적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암막 커튼의 세팅은 이런 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붙여야 돼요. 이렇게 완벽하게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 가정집이니까 조금 대충한 감이 있지만, 왼쪽 부분이 커튼이 뜨잖아요.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암막 시공을 막상 해놓고 나면 되게 점수를 깎아먹는 시공입니다. 실제로 이래서 암막 커튼은 설치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. 그러니까 저 위쪽으로도 저렇게 공간이 들어가 있어서 빛을 좀 막아야 되고, 여기는 아래쪽 턱은 지금 좀 높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왼쪽은 좀 들어간 공간이 없기 때문에, 그래서 호텔 같은 데 보면 암막 커튼 되게 잘 돼 있는 데 있는데 그런 데는 완전히 이렇게 밀봉이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밀봉 시공의 느낌이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완전히 비닐로 막는 느낌? 약간 그런 식으로 밀봉을 해야 진짜 암막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암막 커튼 시공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고요. 이렇게 하면은 되게 비용적으로 많이 아낄 수 있고, 해보면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그리고 조금 신경 쓸 포인트들, 제가 그 길이를 재고 오차를 플러스 쪽으로 낼지 마이너스 쪽으로 낼지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. 여러분도 한번 재미 삼아서 한번,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50ml짜리를 해서 제가 좀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, 25ml짜리는 옥션에서 아라크네라는 업체가 있고 저는 뭐 거기서 주문을 많이 했었고, 이 암막 커튼도 이거 제가 처음 주문해 본 건데 생각보다 질이 되게 좋거든요. 질이 되게 좋고 이렇게 멀리서 봐도 약간 고급스러워요. 이거 100% 암막은 아닌데 뭐 그냥 가격 대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이 업체도 제가 지금 주문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찾아서 있으면 링크를 밑에다가 걸어서 볼게요.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직접 셀프로 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이런 헝거 커튼은 문제가 뭐냐 하면요, 이런 헝거 커튼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지 까먹을 뻔했네요. 세로 길이도 맞추는 게 좀 중요하지만 가로 길이를 정상 길이보다 플러스 1.5배 이상 주문해야 됩니다. 무슨 얘기냐 하면, 이 헝거 커튼은 완전히 이렇게 펼쳤을 때, 이렇게 완전히 펼쳤을 때 적당히 주름이 있지 않으면 되게 좀 싼 티가 나거든요. 그러니까 완전히 펼쳐도 어느 정도 길이가 더 남아있게끔 해야 돼요. 그러니까
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.5m다 그러면 헝거 커튼을 주문할 때 1.5m 주문하면 완전히 펴질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진짜 산티 아주 장렬이고 1.5m라면 거의 1.5배수가 최소입니다. 거의 2배 가까이 해야 주름이 져서 예뻐요. 얘도 지금 주름이 많이 지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제가 좀 돈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, 넉넉하게 주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사실 지금 완성도 높이려면 이쪽은 이제 뭐 양면 테이프 같은 걸로 살짝 붙이면 시공의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아지긴 하겠네요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, 여러분도 커튼 시공할 일이 있으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.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절대로 손으로 나사 돌리면 안 됩니다. 너무너무 힘들어요. 제가 시도해 봤는데 할 짓이 못 되고 전동 공구를 꼭 구입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